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킹 토킹입니다. 오늘은 좀 날이 흐리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리뷰해 볼 책은 멜 로빈스의 Let Them Theory와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의 미움받지 않을 용기를 철학적 핵심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제 개인적인 어떤 사례와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례를 같이 버무려서 말 그대로 부킹 토킹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책은 결이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과 적용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일단 겹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먼저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목에서도 보면 그런 게 느껴지시죠? Let them, 그들을 내버려둬, 뭐 이런 뜻이잖아요. 두 책 모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면 남이 나에게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 책들이 하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남이 나한테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남이 나에게 원하는 그런 반응을 내가 남에게 해주라. 행동을 똑같이 해주라. 기브 앤 테이크 같은 우리 항상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근데 이 책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책들의 특징은 먼저 Let them이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냥 두라. Let them. 딱 그거예요. 미움받지 않을 용기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삶은 자기 인생이 아니다. 이게 묘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하나는 그냥 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해. 네 인생 아니야? 그냥 둬.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공통 메시지는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겁니다. 두 책 모두 심리적 자유의 출발점으로 통제의 경계를 강조합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건 나고 내가 통제 불가능한 것은 타인이다. 내 선택, 내 행동, 내 태도, 내가 통제 불가능한 것, 타인의 감정, 타인의 판단, 타인의 선택, 이 구분을 명확히 하라는 점에서 두 책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집착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관점, 맞아요. 이 집착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이 됐든 사물이 됐든 그 밖에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 됐든 이 집착을 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신경이 쓰이게 되고 내 삶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Let them 이론에서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 없다고 합니다. 미움받지 않을 용기에서는 관계의 목적이 인정이 되면 남의 인정이죠. 삶이 불행해진다. 둘 다 말해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 당신을 가장 약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이번 차이점을 볼 건데요. 미움받지 않을 용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책입니다. 약간 철학적, 존재론적 질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측면의 어떤 질문이 많다고 한다면 Let them 이론은 일단 자기계발서 느낌이 강해요. 고민할 시간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인간관계를 고민할 시간에 말이죠. 그럼 그냥 둬. 반사적으로 적용하는 심리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한 권의 책은 미움받지 않을 용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념서라고 본다면 Let them 이론은 약간 실용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미움받지 않을 용기는 삶의 철학을 다시 설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이고요. Let them 이론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술, 약간 미묘하게 다르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둘을 함께 읽으면 제일 좋아요. 아들러 심리학이죠. 미움받지 않을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인데 방향을 잡아주고요. Let them이 당장 쓰는 무기를 쥐어줍니다. 참 이 둘의 조합은 그래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 때문에 지치고 관계 때문에 자존감이 깎이고 혼자 있을 때 계속 곱씹게 되는 그런 유형의 성격을 가진 꼭 저 같은 분들과 함께 꼭 한 번은 같이 부킹 토킹 해보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Let them 이론과 미움받지 않을 용기, 이 두 책을 비교, 분석,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책은 따로 읽어도 의미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같이 읽으면 어쩔 때는 더 좀 불편해지고 같이 생각하면 더 솔직해지게 되기도 하는 참 묘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책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애써 숨겨온 질문을 건드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까? 누가 나를 싫어할까봐 이렇게까지 긴장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 말이죠. 먼저 Let them 이론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냥 두라.
처음에는 이 말이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그럼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냥 둬? 이럴 수 있잖아요. 친한 친구나.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냥 두라고 해요. 그럼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 아닐까? 관계는 더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이론이 다루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내 감정 소모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 대부분은 문제보다는 감정의 이 치우침 때문에 더 지쳐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건 뭐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한데요. 회사에서 내가 분명히 잘한 일인데 상사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말이죠. 칭찬은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쑥 넘어갈 때, 이때는 우리는 일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 해석에 빠집니다. 별론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이거 다음 그 고과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그 표정이나 그때의 그 말투나 그 침묵을 계속해서 곱씹습니다. 레떼미로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겠다면 그냥 둬.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무반응은 그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일 수도 있고, 와이프한테 혼났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기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본인의 어떤 생각과 가치로 환산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연애에서도 똑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술 마시러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요즘 들어 연락 빈도가 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바로 다 보던 사람이 이제는 막 일십을 뭐 2-3시간씩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때 우리는 상대의 행동보다 내 마음이 나를 더 괴롭힙니다. 이제 좀 만나더니 내가 질린 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내가 너무 집착했나? 레떼미로는 말합니다. 연락을 줄이겠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줄이겠다면 그냥 두라는 얘기죠. 이게 참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두 책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붙잡지 말고, 설명 요구하지 말고, 속으로 나만의 소설 쓰지 말고 그냥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냉정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사실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팩트는 이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움받지 않을 용기를 한번 볼까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이 책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민은 대외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이 책은 아예 대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인간사의 모든 고민이 대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당신은 미움을 받아도 된다. 당신은 미움을 받아도 된다. 상관없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편해지게 해줄까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살아옵니다. 사람, 분위기 맞추는 사람, 불편한 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아들러 심리학을 창안한 이 아들러는 이걸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은 자기 인생이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과제를 분리하라고 해요.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열정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갑자기 또 이러지? 어제 이 상사가 뭐 부부싸움을 했나? 아니면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나? 아니면 더 아부를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껴야 되나? 온갖 생각을 하루 종일은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심하면 2-3일도 가고 그러죠. 근데 아들러는 말합니다. 상사가 그렇게 느끼는 건 그 상사의 과제, 그 상사의 숙제다. 그 사람의 숙제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일할지는 나의 과제, 나의 숙제다. 그것이 내가 신경 쓸 일이다. 이렇게 과제 분리를 하지 않으면요, 평생 남의 감정에 인생을 맡기게 돼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 힘든 인간관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더 쉬워질 줄 알았는데 사실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부모님은 저를 다 큰 성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또 조심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성인으로 보면서 애같이 보이는 게 본인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게 되니까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래 사랑한다 이런 말만 하는 거랑은 다른 이건 문제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실망하는 눈빛을 자주 봤다든지 옆집 누구랑 비교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든지 은근히 한숨 쉬는 거, 이건 진짜 어릴 때부터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게 돼 있습니다. 미움받지 않을 용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실망하는 건 부모의 인생 과제입니다. 그 실망 때문에 내 인생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약간은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완벽하게 180도 말이죠. 이 말은 환경 탓, 부모 탓, 상황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닌데. 그래서 이 책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아프게도 만들어요. 이제 이 두 책 공통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공통으로 말한다고 했죠. 타인의 반응은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쉽게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지금 제 유튜브처럼. 좋아요도 없고 댓글도 없어요. 저 혼자 부킹 토킹 하고 있어요. 막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사람의 자존감, 자존심 막 건드려야 됩니다. 아니, 내 말이 재미없나?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내가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가? 레댐은 말합니다. 반응 없으면 없는 대로 둬. 이게 레댐이에요. 미움받지 않을 용기는 말합니다. 반응이 있든 없든 그건 네 과제가 아니야. 어떠신가요? 둘 다 결론은 같습니다. 그걸로 내 가치를 측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의 가치를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길을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레댐이로는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숨 쉴 수 있게 링거를 놔줘요. 바짝 올라옵니다. 기운이, 에너지가 생겨요. 오늘 이 순간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반면에 미움받지 않을 용기는 삶 전체를 구조적으로 다시 설계하라고 해요. 옛날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왜 거절을 못 하는지, 왜 미움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 아주 깊숙이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비유도 가능해요. 레떼미로는 상처받는 순간 방패를 들어줍니다. 일단 맞고 보자, 이런 거죠. 근데 미움받지 않을 용기는 너 왜 이 전쟁터에 서 있는 거니? 하고 묻는 책이에요. 레떼미로는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를 막아주는 거고, 미움받지 않을 용기는 전쟁터에서 왜 서 있는지를 물어보는 책입니다. 타인 간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서도 두 책은 차이가 납니다. 레댐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굳이 유지하지 말라고 해요. 늘 나만 연락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 연락하는 그런 친구들은 나를 존중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거겠죠. 따라서 기분에 따라 나를 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냥 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마치 어장관리 당하는 느낌으로, 저는 나름 진심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let them 합니다. 그냥 둬버려요. 그리고 미움받지 않을 용기는 관계를 끊으라고 하기보다는 관계의 목적을 바꾸라고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헌이라는, 컨트리뷰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상대방에게 공헌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으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인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주도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헌하는 그런 관계 된다면 사실 기분 나쁠 일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한 거니까. 약간 자발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게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두 책의 관계를 보는 차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쳐있다면 Let Them Theory를 먼저 읽으세요. 오늘 이 소중한 하루가 나 아닌 타인 때문에 무너지는 걸 막아줍니다. 근데 조금 이제 좀 에너지가 올라오면, 숨이 덜 차면요, 반드시 미움받지 않을 용기를 같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지 않거든요. 레댐은 감정의 소음을 줄이고 미움받지 않을 용기로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 거. 이러면 참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사람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댓글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여정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킹토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